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를 하던 한국인들이 다수 송환됐습니다. 잡혀온 거죠. 이 범죄 조직의 수법을 담은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예금이나 사적 생활 정보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모두 적혀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구성원이 한 명인 언론사가 입수했습니다. 두니아의 이슬기 기자를 냉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두니아 아시아 탐사보도 독립언론 이슬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살짝 느꼈지만 이슬기 기자님한테 현실 감각을 좀 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네. 살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이거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성원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제가 제가 협업하는 언론사가 이제 메콩 지역에서 5개 국가를 다루는 메콩강이 지나가는 5개 국가를 다루는 메콩 인디펜던트라는 독립 언론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거기랑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으로 문서를 이렇게 물리적인 문서를 입수를 했는데 자세하게 경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물론. 네네. 어쨌든 현장에서 구했다. 네. 그분들이 그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캄보디아 넘어가서 활동했던 그 범죄 현장, 경찰에서 현장 체포된 그 현장에서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으로. 네. 여행 금지 구역에 네. 딱 그 범죄 조직이 있었던 거기 네네. 가서 가져오셨다. 네네네. 네. 그 범죄가 벌어진 지역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고급 주택가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경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고급 주택가 안에 있어요. 네. 예. 3층짜리 주택이고 그 안에서 이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직접 접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활도 하는 그런 집 겸 사무실 겸 이렇게 쓰던 곳인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였고 이미 이제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네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였고 주택을 이제 다시 임대를 내주려고 집주인이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문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죠. 근데 네 클래식한 방법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보레이 팽훗이라는 주택 단지예요. 네 거기서 주택 4곳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하나 정도는 조직원들이 생활하면서 사무실로 썼던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피해자들을 감금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네, 진짜 단지가 맞아요. 네. 집을 4개씩이나 빌렸어야 했다. 조직원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사업도 엄청 컸을 것이고 거기에서 아주 자세한 것들이 적혀있는 문건을 남겨놓고 갔는데 네네.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그 안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개인 이름은 당연히 있고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직장의 위치는 어딘지 가족 관계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항목에 가족 관계 그다음에 어떤 폰을 사용하는지인데 그 기종하고 통신사를 쓴 게 좀 특이한데요. 아마 불법 앱을 깔아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그런 뭐 원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봉이랑 연봉? 네, 연봉도 이렇게 뭐 세전 세후 나눠가지고 쓰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자기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피해자의 직장 연봉입니다. 피해자 전 직장? 현 직장. 네, 거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개인이 자기가 직접 쓰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사생활인데, 그래서 본인이 썼을까 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 문서가. 그래서 이게 다 지워져 있는데요. 직장명을 제가 검색을 인터넷으로 해봤고, 그분의 이름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거죠. 그러면 뭐 불러서 받아 적었든지 신빙성은 매우 높다. 네네네, 그렇죠. 재직 기간까지 확인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누구랑 사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뭐 혼자 사는지, 가족이랑 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집이 월세인지 자가인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80년대 초등학교도 아니고 엄청나게 상세한 정보를 본인이 기입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조폭의 인사 파일 같은 것인데 네네네.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범죄인 회사니까 네네. 범죄에 써야 이게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의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이 붙잡힌 조직의 수법이
유인을 해서 캄보디아로 입국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맞아요. 있으면서 소셜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몇 있었어요. 작년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원격으로 돈을 빼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오게 해서 온 곳에서 이제 캄보디아 주택가에 감금을 시키고 주택가인지 호텔인지 네. 감금을 시키고 거기서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가스라이팅이고 네네. 2단계 이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 걷어들인 다음부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네네. 결계를 치는 일.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피해자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스라이팅 형식으로 그래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피싱이라는 것은 뭐 사칭을 해가지고 돈을 사기를 쳐서 빼내는 거잖아요. 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 스캠대로 상대하고 뭐 연애 관계에 있는 이것처럼 것처럼 해놓고 네. 해놓고 개인 정보를 받고 돈을 빌려내거나 이런 건데 그 두 개가 결합된 형식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 들어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기사에서 네. 뭐 그러니까 휴가 계획, 네네. 연가 일수 그리고 회사 및 주변 알림 핑계 뭐 이렇게 네네. 써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예요? 그 보면은 저희가 공개한 그 정보에는 보면은 부모님이 뭐 편찮으셔서 뭐 본가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 근데 이게 이제 회사에 연가를 쓸 때 어떻게 말할지 입을 맞추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로 넘어온 뒤에. 네네네. 예. 그래서 뭐 혹시 연락이 안 닿거나 이러면은 뭐 누가 대신 전화를 당연히 뺐겠죠. 뺏으면은 어떻게 답할지를 입을 맞추는 것인 것 같아요. 안전할 정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도 납치는 납치니까 네네. 납치해서 온 다음에 돌아가지 않을 텐데 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전화도 아예 안 되고 이러면 경찰은 너무 빨리 넘어갈 테니까 네네네. 경찰에 내가 이 사람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늦게 들키거나 안 들키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DB화돼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편찮으셔서 어디 지역 본가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조부모가 위독해서 요양병원에 간호를 가야 된다. 뭐 그런 구체적인 거를 같이 모의를 해서 만드는 건지 정해서 알려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경우에 따라 스토리를 같이 만든다는 거죠. 네. 네, 뭐 놀라지 않은 듯한 어색하지 않은 목소리가 대신 전화한다며 전화를 해서 뭐 얘가 쓰러져서 어쩌다 저쩌다 혹은 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댄 다음에 퇴사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장기 휴직을 신청하면 어떤 어리버리한 회사는 그냥 그걸 받아줄 수도 있다. 그러면 들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방금 데려온 이 사람을 범죄 조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무서운 것 같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납치인데요. 사실상. 근데 본인의 의지로 간 것처럼 마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순서를 놓고 보면 네. 가스라이팅이 됐어요. 그래서 새 인생이 시작될 거야 룰루랄라 하면서 어떤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흉한 일을 겪었을 거예요. 여기가 무슨 데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절망을 느끼고 있는 단계. 그 어디쯤에서 이걸 적었을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잔뜩 괴롭힌 다음에 네네. 때리든지 성적으로 착취하든지 뭔가를 한 다음에 네.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종이 뭉치가 이제 꽤 두껍게 있었거든요. 꽤 두껍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종이가 두꺼우려면 100장이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네 수치 세보진 않았지만 꽤 네.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입수해서 지금 보도한 것은 위에 날짜를 보게 되면은 네. 금일 날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금일 날짜. 네, 네. 통화한 그 날짜, 이걸 작성한 날짜, 뭐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근데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잡힌 게 1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히기 직전까지 이걸 썼다는 거고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는 1월 9일까지가 연가를 쓸 수 있는데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넘어오기 직전에 이거를 지금 붙잡힌 걸로 추정이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안전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피해자 명단은 알 수는 없죠. 네,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다 알게 되기
짧게 보면 6일 전까지도 네네. 같은 일을 계속했다. 네, 그렇죠. 근데 새로 납치된 사람들의 DB를 정리하고 있었다. 네네. 그래서 진짜 대비를 못하고 붙잡힌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 한 그 코리아 전담반이라고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네. 심해져가지고 전담 그 대사관 안에 전담 팀이 생겼는데 그 캄보디아 경찰, 한국 경찰, 국정원 이렇게 공조해서 초국가 범죄 맞아요. 대응 TF가 생겼잖아요. 30일 정도 지켜보다가 붙잡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30일 지켜봤다. 네네. 그러니까 범행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죠. 네네. 그래야 할 때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떤 장면처럼 네. 그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한 채로 범죄 현장을 네네. 그대로 내버려두고 빨리 해서 이제 이머전시 휙 다 같이 도망간 네네.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수집하신 이 자료는 법정에서 꽤나 심각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처음에는 저희가 캄보디아 경찰 보도자료만 보고 캄보디아 경찰만 갔겠거니 했는데 왜 이런 문서들을 챙기지 않고 네. 그냥 갔을까? 캄보디아 경찰이 왜 갔을까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의도일 수도 있고 여튼 캄보디아의 수사기관이 들어간 다음에 이슬 기자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힌트네요. 네네네. 캄보디아는 두고 갔다.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나중에 다시 보도를 보니까 한국 경찰이랑 같이 들어갔다 그래요. 현장에. 경찰도 두고 갔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정보는 더 풍부하게 입수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떤 공공의 정보 차원에서는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스캠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장악해서 납치까지 실행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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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이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오신 이 문건들 가운데서 아까도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알듯 말듯이 뭐예요? 영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어서 네네. 이거 몇 가지를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자 분리라는 네. 메모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삼자 분리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보면은 다 삼자 분리에 유라고 표시돼 있어요. 유? 네. 네. 유무. 삼자를 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삼자 분리 유무 네, 특이사항 중요한 건가 보네. 1번 네. 항목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스캠 범죄 고유의 용어라고 이제 합니다. 무슨 그래서 뜻이에요? 유인하는 책, 그 다음에 자금을 뽑아내는 책, 그 다음에 그 뽑아낸 자금을 관리하거나 세탁하는 책, 이렇게 세 가지 팀이 분리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소팅할 수 있게 해주는 더 밑에 단계 팀도 있는데 네. 여기서 삼자 분리는 기본적으로 직접 피해자와 소통을 하는 팀, 그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돈을 빼내는 팀, 빼낸 돈을 모아서 어떻게 굴릴지 아마 그거를 뭐 자기들 운영비로 쓰거나 아니면은 더 크게 불리기 위해서 어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꼬리를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세탁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노출이 안 되게 분리를 시키는 게 삼자 분리고 이게 이제 하는 것의 요체는 뭐냐면은 자금이 흘러갔을 때 쫓아가지 못하게 끊어내는 거죠. 자금이 흘러갔을 때 쫓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자기들끼리도 이제 돈을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총책의 명령에 거슬러 그러면 이게 빼낼 수도 엄청나게 있잖아요. 꼼꼼한 일인 게 이 세 팀의 삼자 분리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유인하는 사람은 아마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여기까지 피해자가 오게 하는 사람. 네네. 자금 획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몽둥이를 들고 갔을 나쁜 소리를 냈을 레드팀. 네네. 그리고 그 돈을 빼낸 다음에 그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네. 업무가 완전히 다르기도 한데 이 사람들 세 팀이 서로 대화가 자주 오고 가면 한 명의 피해자에게 뽑아낸 돈을 들고 달아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쁜 짓이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딴맘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업무를 완벽하게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 모든 업무 분리를 사실상 상품이잖아요. 이 피해자는. 네, 그렇죠. 피해자 상품 한 사람마다 다 체크한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철저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 뭐 이렇게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붙잡히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명을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선에서는 유인책만 경찰에 넘길 수도 있도록 아니면 돈 빼낸 사람만 뭐 잡혀갈 수 있도록 그 수준을 계속 이렇게 층층이 나누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범죄물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잡았던 애가 난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네. 그런 거죠. 네. 그 전문적인 조직인 건 확실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네. 이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았던 겁니까? 이 안에 좀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 뭐 이런 거를 사칭하는 그 공무원 사칭하는 피싱하고 네. 연애하는 것처럼 해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다 파악하는 그 로맨스 스캠이 네.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따로 역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돈을 뜯어내기만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오게 해서 감금을 한 상태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해서 네. 그건 이제 로맨스 스캠의 단계를 이미 넘어갔고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협박을 통해서 이제 찍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우리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 네. 잘 알듯이 거기서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착취, 그러니까 약간 선정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해서 그걸 협박을 해가지고 다른 피해자도 유인하고 돈도 받아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피해자의 수를 지금은 추산할 수도 없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가장 이거를 문건에 입수했을 때 궁금한 게 전체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네. 네, 캄보디아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그 전담반 코리아 데스크에서는 이번에 1월 5일에 붙잡힌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 조직의 범행을 사이버 엠번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굳이 갖다 붙이시려면 사실상 몇 가지의 조건만 다르고 완벽하게 비슷한 패턴의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 엠번방처럼 여성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 유통을 시키거나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범죄로. 내다 팔 수 있는 걸 다 내다 판다면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는 게 맞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 보도가 이제 되거나 1월 12일에 청와대 대변인이 1월 5일에 붙잡힌 이 범행 조직에 대한 리브리핑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조직도 이번에 강제 송환된 건가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잡혀오긴 했어요? 네네, 국가수사본부에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 26명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26명 송환 추진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답을 해줬고요. 네. 이번에 23일에 강제 송환된 그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 모두 73명, 73명인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여기 조택가에서 붙잡힌 26명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돌아오긴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스캠 범죄가 보통 붙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가해도 했지만 나도 붙잡혀 여기서부터 꽤 어렵죠. 수사 당국이. 나도 강제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했다까지 가는 수준이라면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는 좀 힘든 상태의 조직원들이라고 저는 실제로 이제 뭐 몇 달에서 몇 년이 지나서 관련된 판결이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감형 사유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네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를 저지르니까 네네. 그때는 피해 정도와 가해 정도를 비교해야 할 텐데 네네. 여기에 가해를 했으면 아마도 아주 쉽게 말하면 얄짤없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는 주장하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요거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여기 문건에 등장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보도한 것에 보면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고객이라고 불러서 고객 일지를 작성한 그 표가 있는 문서 말고 그냥 종이에 약간 마인드맵처럼 사람 이름과 막 돈의 흐름 이런 걸 정리한 종이가 하나 있거든요. 요런 게 보통 정보를 많이 담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그 박씨라고 돼 있는 세 네.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버킴 코인 사기왕 그 에? 슈퍼카 가지고 다니신다는 그 예. 네, 존 버킴 씨의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존버킴 씨. 네. 네, 그래서 박씨예요, 그 사람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좀 취재를 했는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최모 씨가 그 포도코인 이분이 이제 사기를 친 그게 포도코인인데요. 네, 포도코인 발행한 걸로 존버킴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근데 네. 최모 씨가 그 사기를 같이 한 공범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캄보디아하고는 별 연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계속 하는데 여기 용어들이 뭐 장주, 동결, 장준비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업비트, 고팍스. 네. 네. 다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뭐 그래서 아마도 자금 세탁을 해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더 깊이 연루한다고 보면은 자금 운용책이지 않았을까까지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건 확인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나 윤상현 의원이랑 이름이 같이 이렇게 언론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박모 씨가 지금 굉장히 다시 이제 뭐 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열심히 네. 활동하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이 조직을 운용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적어도 자금을 굴리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왜냐하면 아마도 이 생각합니다. 존버킴이라는 사람도 그랬을 텐데 이 코인 사기 관련한 몇몇 사람들이 짧게 형을 살고 나온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그 범죄 혐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다들 밀항하다 걸린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밀항을 하다가 어디로 가려다가 붙잡혔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네네. 보통 뭐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거기가 캄보디아일지 알게 뭡니까? 네. 밀항한 배는 어디에 정박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잡히기 전까지 몰래 배를 타고 혹은 뭐 중간에 기착을 해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돈을 세탁할 곳을 찾다가 여기를 만났을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 왔을 때 윤상현 의원을 만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래서 아직 취재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어떻게 더 커질지, 어떤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금 세탁은 진짜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취재해서 후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 단계인데 엄청난 게 좀 많이 나왔고 오늘 이번 주 내내 방송 게스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알겠습니다. 가발 있으세요? 가발 네 있습니다. 제 거, 네, 전 가발이 아니지만. 네. 이슬기 기자 곧 또 만날 것 같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